안녕하십니까.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점 뉴스 성주원입니다. 자, 오늘은 이 직장인으로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제가 실제로 직장을 다니면서 시험을 준비했고 응시해서 동차 합격하는 결과가 나왔으니까 제 경험담을 토대로 좀 좋았던 점 혹은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점들을 조금씩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직장인으로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인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차 준비가 가능하냐 이런 부분들도 역시 불가능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11월 초잖아요. 11월 초고 아마 내년에도 10월 중에 예년과 뭐 큰 차이가 없다면 10월 중에 아마 보게 될 텐데, 그렇다면 짧게는 11개월 혹은 길게는 넉넉 잡아서 1년이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부터 1년이면 제 생각에는 시간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직장인 분들은 뭐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공부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지금부터라면 하루에 1시간씩만 하셔도 아마 전업 수험생이 하루에 대여섯 시간 하는 것 못지않은 양을, 그런 시간을 확보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진짜 아마 뭐 1년 365일 매일같이 하루에 대여섯 시간씩 앉아서 공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도 뭐 쉴 때는 쉬시고, 또 컨디션이 안 좋으신 날에는 아예 또 푹 쉬시기도 하고 뭐 놀기도 하고 뭐 그러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분들도 충분히 내가 꾸준히 하겠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보겠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출퇴근길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인강을 들었습니다. 뭐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출퇴근길 저마다 또 환경이 다르겠죠. 어떤 분은 자가용을 타고 직접 운전을 해서 출퇴근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대중교통으로 이동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걸어서 다니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을 이용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차 안에서 충분히 인강을 볼 수가 있다. 인강의 그 길이가 뭐 한 40분 뭐 이렇게 보통 그 안팎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집에서 나와서 회사에 도착할 때까지 적당한 시간으로 잘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차를 할까 1차만 일단 할까 이 고민도 되실 거예요. 당연히 고민되죠.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1차 준비부터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가 부동산 학개론과 그리고 민법 이렇게 두 과목으로 나눠지는데, 또 그것도 개인적으로 아마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법 과목에 대해서 기존에 공부를 하신 적이 있거나 혹은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은 민법이 상대적으로 학개론보다 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경제학적인 부분 혹은 숫자와 조금 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부동산 학개론이 더 쉽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가 좀 전략적으로 좋아하는 과목부터 한번 수업을 들어보시면서 감을 좀 익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것부터 접근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아예 질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 학개론이 제가 기자로서 뭐 취재 활동을 하거나 혹은 또 학교에서 배운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학습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학개론 강의를 시작으로 해서 조금 워밍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 기본적인 개념 정리보다는 어떤 시험에 맞춘 핵심 논점을 파악하고 문제에서 어떤 것들을 묻는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요 앞 영상에서 그 추천 교수님 소개한 영상이 있는데 거기를 참고하시면 아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서 마찬가지로 1차 준비부터 했고요. 부동산 학개론 강의를 조금씩 들으면서 워밍업을 하고 민법 강의를 들으면서 좀 스트레스를 받긴 했지만 어쨌든 그냥 쭉쭉쭉 밀고 나갔던 거죠. 그래서 1차 같은 경우는 암기가 포커스 되는 과목이 아니라 일단 이해를 일단 하면 그래도 좀 그게 머릿속에 오래 남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1차는 최대한 내가 개념을 잘 정리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이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를 하시다 보면 어느새 봄이 오고 여름이 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쯤 됐을 때 뭔가 결심을 하셔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지금까지 왔을 때 내가 그동안 그 반년 동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한번 스스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정말 나는 이 하루에 진짜 30분 이상 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정말 난 안 맞는다 이러신 분이라면 그냥 그 해에는 1차만 올인해서 1차 합격에 중점을 두시고요. 그게 아니라 한 반년 해봤는데 재미있고 그리고 뭔가 1차는 이 정도면 뭐 합격선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그때 일단 2차도 같이 준비를 시작하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때 시작을 해야 2차가 그래도 어느 정도 시험 보기 전까지 좀 준비를 할 수 있는 그게 거의 저는 데드라인이라고 보거든요. 여름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딱 D-100일 즈음에 동차를 응시하기로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2차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책도 아예 사지도 않았고요. 책도 미리 사놔봤자 나중에 또 후회할 일이 벌어질까봐 처음에는 1차 책만 사고 두 번째 이제 그 100일을 남겨놓고 하겠다,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는 이제 2차 책을 샀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때 가서 결심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겠느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제일 확실한 것은 시중에 있는 학원을 등록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뭐 TV 광고도 많이 하고 인터넷 광고도 많이 하죠. 유명한 학원들 너무나 많은데 뭐 어디가 낫니 뭐 아마 그 학원을 다니신 분들 사이에서는 또 그런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학원을 다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인강을 들었던 거, EBS 인강을 들었던 것이고, 근데 학원을 다니신 분들은 아마 학원에서 많이 케어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큰 힘이 될 거예요. 저도 막판으로 갈수록 이게 아무도 나를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좀 외롭다 혹은 불안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요. 근데 학원에서는 아무래도 자기 수강생들에 대해서는 또 이게 학원의 실적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써서 자료 같은 것도 더 챙겨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시중에 학원이 뭐 다 웬만하면 다 괜찮습니다. 다 검증이 돼 있다고 보면 되겠고요.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마음에 드는 곳으로 정하셔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그냥 쭉 따라가시면 제 생각에는 그것만 열심히 따라가셔도 뭐 거기에 조금의 자기의 노력만 보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비용이 생각보다는 만만치 않아요. 물론 이건 또 개개인마다 차이가 날 수 있죠. 뭐 몇십만 원 하고 100만 원에 가까운 그 학원 등록 비용이 국가 공인 자격증을 주는데 그 정도 비용이면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아직 내가 될지 안 될지 혹은 내가 시험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 볼지 안 볼지도 확실하지 않은데 이런 돈을 내가 쓰는 것이 맞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은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의 압박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막 질러놓고 보면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시험 공부를 내가 끝까지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결심이 섰을 때 그런 비용을 지출하시기를 권하고요. 뭐 시중에 일단은 처음에 접할 때 무료 강의도 많고 무료 자료도 조금만 손품을 팔면 인터넷에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또 주변에 만약에 뭐 합격생이 있거나 최근 뭐 한 3년 안에 붙은 경험자가 있으면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 불합격자도 마찬가지로 경험에 대한 조언을 해주시겠지만 일단 최대한 합격자분한테 조언을 구하는 게 가장 또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직접 조언을 구해보셔서 또 그분의 스타일, 그분의 경험에 맞춰져 있는 그런 노하우를 전수받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노력이 필요해서 100을 쏟았을 때 붙으면 다행인데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는데도 떨어지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억울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시험이라는 게 또 운도 달려 있고 본인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만 되는 거니까요. 그나마 공인중개사 시험은
1, 2차 모두 100% 객관식으로 나온다는 점, 이런 점들이 특징이고, 그래서 객관식 시험에 자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리고 이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상대평가가 아니라 그런 점들은 사실은 조금 이 시험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대평가의 기준은 평균 60점이라는 거. 네. 10문제 중에 6문제만 맞추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10문제 중에 5문제면 반타작이잖아요. 반타작에다가 한 문제만 더 맞추면 60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못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본인이 시험에 요령이 없다. 나는 공부할 자신은 있는데 시험을 문제를 풀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일수록 더더욱 학원 같은 곳에 좀 의지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자기가 좀 시험에 나는 요령이 있다. 나는 뭐 공부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시험에 대해서 막 두려움이 있거나 시험장만 가면 막 떨려서 죽겠다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면 저는 그런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돈을 지출하고 시작하기보다는 일단은 그 지금 인터넷상에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구하셔서 한번 본인 스스로 한번 계획도 세워보고 공부도 해보는 그런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게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경험을 하고 여러 강의들을 접하다 보니까 이것도 거의 그 기술이더라고요. 예, 문제를 푸는 기술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기본적인 물론 그 노력과 밑바탕이 필요하지만 기본기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문제를 푸는 기술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기술 또한 인터넷에서 많이 무료로 또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 시험 이제 직전이 되잖아요. 한 9월, 10월이 되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이 여기저기 떠듭니다. 예. 물론 이제 그 자료의 출발점은 아마 유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한테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교수님들이나 강사님들 중에 어떤 본인의 인지도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밴드나 카페를 만들어서 배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유명하신 분들 이름을 검색하면 직접 개설한 카페 혹은 밴드 이런 걸 만나실 수가 있어요. 그럼 거기 가입하시면 거기에 웬만한 자료들도 다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고 또 제가 앞선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뭐 추천 교수님 그 성함들을 아마 검색하시면 그 중에 카페 운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다는 거. 또 유튜브 채널도 직접 운영하세요. 학원 강의를 이렇게 영상을 또 직접 올리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자체적으로 촬영해서 편집하고 올리시는 분도 계십니다. 요새 정말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그런 분들 강의를 들으시면 그걸로도 제 생각엔 충분히 유료 학원 강의 못지않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게 달린 거고 자신감을 끝까지 잃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될지 안 될지를 맨날 걱정하는 것보다는 난 할 수 있다. 이거 뭐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과락 40점만 피하고 평균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복하니까 결국 되더라고요. 2차 같은 경우는 이제 암기 과목이거든요. 2차는 공법, 뭐 중개사법, 공시법, 세법 암기를 해야 되는 논리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정해져 있는 규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숙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저도 이걸 어떻게 외우지? 이거 어떻게 기억하지? 라고 진짜 막막하고 답답했는데 거기 이제 강의를 들으면 선생님들이 이거 계속 하면 된다 자연적으로 된다 말씀하시는데 처음에는 그건 당신들이니까 그렇지 라고 생각했는데 속으로 근데 진짜로 같은 강의를 뭐 2번 듣고 3번 듣고 혹은 같은 챕터를 뭐 이 선생님한테 듣고 저 선생님 거기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겹치잖아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머릿속에 남더라고요. 진짜 지금도 뭐 아주 유명한 그런 규정들, 지문들은 툭 치면 툭 나올 정도로 정말 반복의 힘, 이 세뇌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1차를 확실하게 해두고 2차를 시작하면 충분히 반복할 수 있는 시간도 주어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요령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막판에는 좀 기출문제 풀이에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를 풀음으로써 그냥 강의만 들을 때는 사실 다 아는 내용이지 그렇지 이건 이거지 저건 저거지 라고 생각했던 것이지만 실제 기출문제를 놓고 내가 그 사실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해서 틀린 것들은 다시 한번 또 풀어보고 다시 한번 외워보고 이렇게 하면 중요한 지문들 왜냐하면 똑같은 법이지만 그 법
항목들, 규정들 중에도 중요한 항목들이거든요. 중요한 규정들.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외워두시는 거예요. 중요하고 결국은 그러려면 기출문제에서 그동안 무엇을 물어봤는지 어떤 내용이 답으로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험에도 저도 문제를 풀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씩 현장에서 확인이 될 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다만 31회 때 시험에서는 그 중요한 지문이 다른 기존에는 그게 답이었는데 그래서 그것만 알아도 이게 체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시험에는 그게 답이 아니었고 그거보다 조금 지엽적인 부분에서 답이 많이 나왔다는 거, 그게 31회에 조금 어려웠던 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중요한 걸 알았기 때문에 제가 다른 나머지 보기에서 이제 정답을 골라낼 수 있었던 거죠. 뭐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고득점을 맞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저도 겨우 뭐 평균 60을 간 넘는 수준에서 결과가 나왔다는 거, 이런 거를 감안해 보면 참 저도 뭐 노하우라고 알려드리긴 참 부끄럽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자신감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여러분들 2021년 제32회 공인중개사 시험 사실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요. 하실 분들은 열심히 하루에 30분이라도 계속 꾸준히 반복하는 그 습관을 기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